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10월 18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867년 10월 18일 오늘 알래스카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날 알래스카에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후에 공식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날이 오늘 10월 18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등기부 등본에 알래스카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 제대로. 그래서 이제 미국 땅이 됩니다. 러시아 땅이 아니라. 그러면 러시아는 이 드넓은 광활한 대지를 왜 미국에 팔아치웠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기록과 설들이 난무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 내용의 그 근간은 2014년 4월에 러시아의 언론인 게오르기 마나예프라는 언론인이 러시아 포커스라는 그 언론지에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러시아인이 쓴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직접적이고 팩트 위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는 미국에게 720만 달러의 돈에 이 알래스카를 매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720만 달러면 약 10억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1867년에 10억이 채 안 되는, 물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은 한 100억 가까이 100억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넓은 땅, 한반도보다도 게임도 안 되게 그 넓은 땅을 그 가격에 팔았다는 것은 일단 비상식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사들인 지 채 50년도 안 돼서 이 땅의 가치가 100배 이상이 뛰게 되죠. 지금은 아마 1000배 이상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잭팟이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단순히 땅값, 즉 경제적 효과만의 그 잭팟이 아니라 이게 경제적 효과만 있겠습니까? 알래스카가 군사적 효과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가치를 가늠해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시 러시아는 이런 복덩어리의 땅을 왜 놓쳐버렸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에게 매각되기 이전에 알래스카가 어떤 위치였는가, 러시아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9세기부터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냥 동토, 얼어버린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이미 그 당시에 19세기에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져 있었고,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에 일정 정도 기간시설 투자, 철도를 놓는다든가의 기간시설 투자도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땅을 팔아넘긴 거는 상당히 미친 짓인데, 그리고 러시아는 그때 이제 무역 중심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러시아 상인들이 어떤 무역을 했냐면 알래스카 원주민들하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주로 다뤄진 물품들이 바다코끼리 상아, 바다코끼리 이렇게 된 거 상아하고 해달 모피, 이런 것들을 물물 교환을 통해서 취득한 후에 이거를 되팔아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땅이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무역 사업은 단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독점됩니다. 그 회사가 RAC라는 회사인데요. 러시아 아메리카 뭐 그런 회사입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코퍼레이션 RAC라는 회사에 의해서 이 알래스카의 당시 무역이 독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RAC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느냐? 당시 러시아 정부가 뒤를 봐준 거죠. 이 RAC로부터 이 무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이익금 중에 상당 액수를, 막대한 액수를 당시 제정 러시아, 우리가 제정 러시아라고 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되기 전에 러시아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고, 이 RAC라는 회사의 지분도 제정 러시아의 황실이 상당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황실 소유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 중에는 황제 또는 그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RAC라는 회사는 초반에 바라노프라는 경영인이 경영을 할 때 상당한 수익을 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피, 바다코끼리 상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라노프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그 한마디로 이 RAC의 그 경영진으로서 낙하산들이 내려옵니다. 군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해군 출신들이 내려오는데 전문 경영인 시대, 그러니까 바라노프라는 그 이익을 많이 냈던 경영인이 이제 물러나고 군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경영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새 직원, 주주 이런 면면들이 모두 다 군 계통 또는 관료 출신들로 싹 바뀌게 됩니다. 정관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서서히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새로 임원으로 이 RAC에 들어온 이 군 출신, 관료 출신들의 이 임원들은 상당한 부정소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본인들의 봉급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액수로 올립니다. 봉급을 당시에 15만 루블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 가치로,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이죠. 그리고 이들이 고액 연봉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에게 사들인 모피값, 상아값을 절반 이하로 매입가를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후려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후폭풍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 원주민들은 여태까지 그 RAC의 모피와 상아를 팔아서 벌어들였던 그 돈의 절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각을 하는, 파는 가격이 뚝 반절 이하로 떨어져 버렸으면 더 많이 상아를 채취해야 되고 더 많은 모피를 걷어들여야 됩니다. 즉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군 출신들이 경영인이 된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에스키모 원주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 해달의 모피를 구할 수가 없어집니다. 해달이 멸종이 돼버려요. 가격을 후려치니까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멸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알래스카에서 걷어들였던 러시아의 RAC라는 회사의 중요한 돈벌이가 자취를 감춰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AC만 수입이 준 게 아니라 해달이 멸종이 되면서 원주민들의 수입도 급감을 하게 되죠. 즉 어렵고 궁핍한 생활로 원주민들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이 참다 못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매가를 올려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우리 농민들이 그 가을 추수하고 나서 수매가 올려달라, 이렇게는 농사 못 지겠다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RAC의 요구를 받아서 이 원주민들을 강제로 폭력 진압합니다. 심지어는 그 알래스카 해안에다가 그 군함을 갖다 배치를 해놓고 그 원주민 마을에 함포 사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원주민들의 주장을 결국은 무력 진압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RAC의 그 경영권을 장악한 군 출신 장교들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소득원을 찾았던 게 바로 얼음 수출입니다. 얼음. 항상 얼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를 중개무역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어떤 경영을 다각화하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RAC라는 회사의 수익 구조는 나날이 이렇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영진들은 본인의 임금을 내린다든지 어떤 그 RAC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유지하거나 더 올려버리죠. 결국 RAC는 계속 마이너스를 치게 되는 거고 이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이 RAC에 국가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즉 공적 자금을 들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우해양조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사 경영은 거지같이 하면서 뽑아먹을 거 거기서 뒤로 다 뽑아먹고 지들 임금은 막 연봉은 드립다 몇 억씩 받아놓고 회사는 무너져 가니까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들여서 회사를 연명하게 하는 대우해양조선 생각이 불현듯 이 알래스카의 RAC라는 회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워낙 구조적으로 더럽게 꼬였기 때문에 이 RAC는 회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즈음에 러시아는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에 당사국으로 참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크림 전쟁은 영국, 프랑스, 터키가 편을 먹고 러시아하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뺏어가서 문제가 되는 그 크림반도를 놓고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는 왜 중요하냐면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정부는 또 막대한 전쟁 자금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하고, 그러니까 즉 RAC에 공적 자금을 줄 정도의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전쟁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중심이 된 당시의 이 연합국들이 이 알래스카를 봉쇄해버리면 이 중개무역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알래스카는 아주 부담스러운 땅이 돼버립니다. 수익은 안 나고 돈만 잡아먹는 이런 땅이 돼버리는 거죠. 속수무책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로서는. 근데 당시 국제정세에 있어서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서로 적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과 제정 러시아는 그렇게 심각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훈한 관계였죠. 그래서 이때 거의 미국과 러시아 거의 동시에 이 알래스카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미국에 나와 있던 러시아 공사 에드와르트 스테클이라는 사람과 미국의 국무장관 월리엄 수워드 간의 협상이 벌어집니다. 이 알래스카의 매각을 놓고. 그런데 협상이 벌어질 그 즈음에 과연 미국과 그러면 러시아의 국내 여론은 알래스카의 처리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결과적으로 양측 다 긍정적 반응은 없습니다. 다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언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전신도 개통하고 철도도 놓고 금강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이 땅을 팔아넘긴단 말이냐? 라는 제하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러시아 국내 여론은 일단 반대.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럼 어떻냐? 얼음이 가득한 이 괴짝을, 그리고 날고기를 먹는 생피를 마시는 5만 명이나 되는 이 에스키모 야만인들을 우리 미국에 편입시켜야 되느냐? 이 야만인들이 우리 미국에 필요한가 과연? 이라면서 역시 반대 여론이 들끓습니다. 특히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각국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867년 3월에 양국의 계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매각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0만 달러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미국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867년 10월 18일에 공식 이양이 되고 미국의 등기부등본에 알래스카가 올라가게 되는 날입니다. 이 이양식이 있던 날 이제 이양식을 하는데, 즉 알래스카의 국기 개양대에서 러시아기를 내리고 이제 미국기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길한 징조인데, 국기가 안 내려와. 위에서 꼬여가지고 바람에. 그래가지고 러시아 수병이 기어 올라간답니다. 기대봉에 올라가서 국기를 손으로 풀러서 밑으로 쫙 던졌는데, 이게 그냥 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들고 있던 그 러시아 수병의 총검에 이게 또 돌돌 말립니다. 훗날 이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길한 징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이후에 미국은 알래스카 일대 도시에 이제 몰수를 시작하죠. 러시아 땅이었던 거, 러시아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720만 달러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알래스카에 건너와서 생업을 하고 있던 러시아인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라는 자들은 그대로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러시아로 상선을 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얼음 괴짜기에 황금 본물이 터집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나는 거죠. 금이 매장되어 있는 건 알았는데, 그리고 일부 캐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매장량을 갖고 있을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원유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자원의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정 러시아는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죠. 전문 경영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가 그가 물러나고 군 출신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이 RAC라는 러시아 아메리카 코퍼레이션, 이 회사를 말아먹기 시작하면서, 알래스카의 무역을 독점하던 RAC를 말아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게 RAC는 큰 부담이 됐고, 급기야는 공적 자금까지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단돈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 자들이 회사를 말아먹고, 그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회사가 외국에 넘어가고, 이게 대우해양조선이 걷고 있는 그 스토리, 앞으로 걸어야 할 스토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하산, 공적 자금,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10월 18일차 방송을 가름할까 합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1867년에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알래스카 매각을 놓고 작금의 우리 현실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10월 19일차 방송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